예, 안녕하세요. 내일 2019년 8월 29일, 네, 3년 가까이 돼가는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나는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예, 어제 제가 대법원 가서 엉망으로 유튜브를 좀 찍기는 했지만 눈치 보면서 카메라를 안 찍는 척 하면서 찍느라고 좀 엉터리로 했습니다. 현장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엉터리긴 하지만 그냥 올려놨습니다. 제가 그 대법원에 도착했을 때 2시 8분이었는데 길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좀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제 방청 응모를 하려고 줄을 섰는데 굉장히 떨리고 이렇게 3년 만에 이렇게 대통령과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떨리고 굉장히 착잡했었어요. 눈치를 보면서 카메라를 안 찍는 척 하면서 좀 대기도 했다가 그렇게 응모를 했는데 제가 응모를 한 이후로 별로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제 응모를 한 사람들은 81명으로 전원이 방청을 할 수 있게 됐었어요. 제 앞에 좀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좌파일 거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삼성 직원일 수도 있고 못생긴 애들은 좌파들이었을 테고 그랬는데 제가 월요일날 29일 선고 응모에 대한 유튜브를 잠깐 올렸는데 카톡에 올릴 시간이 없어서 올리지를 못했었어요. 그 내용을 올리지를 못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저께 락TV에서 방송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락TV 얘기를 듣고 오신 분이 한 분 있었고 또 이거를 알아서 또 오신 분들이 몇 명 있었는데 전부 다 나이 드신 분이라 많이 안타까웠어요. 사실 대통령 재판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좀 젊고 좀 있어 보이는 분들이 와서 자리를 확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좀 좌파들이 보기에는 좀 너무 그런 분들이라 많이 아쉬웠는데 어제 그 방청 응모하러 오신 분들도 또 그 전에 재판에서 봤던 그런 분들이라 결국 우병우 수석 재판에 나중에 들어갔더니 우병우 수석 재판에 오신 분들은 제가 아는 좀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모르고 있었는지 어쩌는지 대통령 재판에 그 응모를 하지 않았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런 분들이 대통령 재판에도 꽉 지키고 있으면 좀 보기도 좋고 그런데 하여튼 많이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쉬웠어요. 정말 좀 섭섭하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그랬고 대통령 그 선고권으로 대법원에 들어가 보면 이제 대법원에 대한 선고가 이렇게 안내가 돼 있어요. 그러는데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이렇게 해서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소한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마필들 자체를 뇌물로 수수하였는지 등. 그 다음에 최소원 씨, 피고인 최소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마필 등 자체를 뇌물로 수수하였는지 등.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피고인 이재용 등이 공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 최소원에게 마필들 자체를 뇌물로 공여하였는지.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다뤄야 될 것이 박 대통령하고 최소원 씨하고 공모해서 이재용 부회장한테서 정유라를 위한 성마 지원 뇌물을 받았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건데 장시호가 이규혁 그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하고 만든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이 회사는 법원에서 최순실이가 만들었다고. 그런데 이거는 장시호하고 이규혁 선수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만든 거고 이규혁 선수를 이뻐했던 그 이재용 부회장의 처남 그 여동생 이서연의 남편
김재열 씨가 한국빙상협회 회장으로 있던 김재열 회장이 후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로 줬다고 그러고 최순 씨가 만든 회사에 뇌물로 줬다고 그러고 이렇게 지금 판단한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를 1심에서 대통령 재판 2심에서 김문석이가 이거를 뇌물로 때렸어요. 그런데 이재용 씨 재판에서는 이게 문제가 안 된 거였었거든요. 대통령 재판에서 이제 이게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이거하고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후원금을 그 출연금을 내도록 한 죄. 이건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최순 씨가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나서서 했다고 하면서 이걸 제3자 뇌물죄라고 하면서 대통령한테 때렸는데 대통령과 최순 씨의 통장에 개인적인 통장에 돈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작년 2018년도에 이거 문재인이가 다 가져갔잖아요. 이거 신문에 제가 봤는데 이게 그렇게 큰 언론에 부각이 안 됐어요. 굉장히 아쉬운 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대기업들이 특정 업체와 납품 계약을 맺도록 한 거, 이거 광고 계약하고 현대자동차에 KD 코퍼레이션 이거 납품하도록 한 거, 이걸 가지고 지금 직권남용했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2심에서 김문석이가 한 재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을 맞았고 그다음 최순 씨는 뭐 대통령 재판하고 같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그다음 추징금이 70억 5,281억 원이 선고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박 대통령과 최순 씨에게 정유라가 탈 말을 제공하고 K 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출연금을 낸 뇌물을 공유한 혐의. 그러니까 삼성에서 경영권,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라는 이런 현안을 대통령하고 만나면서 주고받았다. 대통령이 구태여 뇌물을 달라는 얘기 안 했어도 만난 그 자체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재용 씨한테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코어 스포츠에 지급한 36억 그 코어 스포츠 용역 대금을 지급한 이거를 유죄로 때린 거죠. 그랬는데 대통령 재판 이게 이제 36억 이거는 그 홍영식이가 삼성 이재용 재판에서는 요것만 가지고 죄를 때렸는데 2년 6개월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해서 이렇게 죄를 때렸는데 대통령 재판에서 김문석이는 말 3말 지원한 이것까지도 유죄로 때렸어요. 그래서 지금 내일 이제 선고 재판에서 대법원이 이재용 씨가 코아 스포츠에 후원한 용역 대금 36억 원에다가 말 3필 구입한 이것까지 이게 뭐 계속 재판에서 이게 삼성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최순 씨 소유권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싸웠던 다투던 이거였는데 내일 대법원에서 말 구입한 말 3마리 여기 대해서 소유권을 누구 걸로 인정할 건지에 따라서 뇌물 금액이 또 높아지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랬는데 보면서 이재용 씨가 대통령을 만나면서 삼성 승계권으로 청탁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한국에서 지금까지 그 어떤 회사의 오너가 이상이 있었을 때 병고가 있었을 때 이게 전문 기업가로 넘어간 경우는 유한양행밖에 없지 않나요? 전부 다 그 후대 자식들한테 넘어간 거지 전문 경영인한테 넘어간 경우가 몇 개나 있어요. 당연히 이재용은 아들 하는데 삼성그룹 이재용이 그러고 맡아와서 잘 하고 있었잖아요. 부회장으로 하고 있으면 잘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이재용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이거 딴 데로 넘어간다고 상상이나 우리가 하고 있었나요? 당연히 삼성에서도 그렇게 그거를 딴 경영 기업인들한테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뭐 삼성의 소유 그 지분이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재용 회장이 잘 해왔잖아요. 그리고 한국적인 정서를 봤을 때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잘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렇다면 부회장으로서 지금까지 해온 사람한테 넘기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한국의 기본 정서가 아닌가요?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대통령을 만나서 삼성 경영권 승계를 잘 원활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재판이 그렇게 하는데 내일 판사들이 한국의
한국의 판사들이 어떻게 할지를 저희가 잘 지켜봐야죠.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항소심에서 해왔던 것처럼 김문석이 방식으로 할 건지 이재용 부회장 그 항소심에서 했던 정영식 판사의 논리로 때릴 건지 아니면은 전부 다 무죄로 때릴 건지 봐야 될 텐데 일부 무죄가 나오면 뭐 파기환송 이런 걸 해서 재판 다시 하라고 그러고 이걸 다 그대로 해서 유죄를 때린다고 그러면 형이 굳어지는 거고 이재용 부회장 깜빵 가는 거죠. 남았던 진다면 1년 정도 살았으니까 나머지 형 살게 되겠죠. 무죄라고 하면 당장 박 대통령이 다 풀어줘야죠. 뭐 형을 깎아주고 그런 거 없고요. 당장 대통령 다 풀어줘야죠. 최순 씨가 코아스포츠로 해서 용역 대금 받았다는 거 2015년도에 박원호가 거짓말해서 삼성하고 계약 맺은 건 나중에 최순 씨가 박원호가 거짓말했다는 거 알고 나서 2015년 연말에 들어와서 이것도 제가 재판에서 들은 얘기예요. 2015년 연말에 한국에 들어와서 삼성이랑 정식 계약을 맺었고 삼성에서 후원을 정식으로 받은 거예요. 삼성이 성마 지원하는 회사로 돼 있어서 정식으로 지원한 건데 이게 문제가 된다면 김연아 엄마가 매니지먼트 회사 세워서 김연아에 대한 후원 받은 것도 삼성에서 후원 받은 것도 이거 당연히 죄가 돼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들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최순 씨가 이거를 삼성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나서 독일에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을 팔아가면서 뭐 한 게 있었나요? 그러면 매니지먼트 한국에서 매니지먼트 회사들 똑같잖아요. 같은 경우인데 정유나 지원해달라는 거 박원호가 중간에서 거짓말 쳐서 이렇게 삼성한테 삼성이 박원호의 거짓말 듣고 정말 최순 씨가 대단한 여자보다 이렇게 하고 나서 계약을 박원호가 나서서 맺었는데 그거 나중에 최순 씨가 이거 박원호가 뒤에서 딴짓하는 거 알고 나서 박원호 그만두게 하고 최순 씨가 다시 삼성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본 재판도 전부 다 개판이어서 저희가 많이 분노하고 그랬었는데 내일 이 나라의 판사들이 역사적인 이 재판을 선고를 어떻게 내릴지 저희가 잘 지켜보겠어요. 당신들의 양심으로 당신들의 법 상식으로 이 나라의 법으로 판단을 할지 잘 지켜볼 거예요. 아니면 당신들이 이 나라의 역사에 역적으로 이름을 남기게 될지 저희가 잘 지켜볼 거예요. 대통령과 최순 씨와 이재용 부회장은 무죄예요. 내일 법원에 가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영철 이 판사도 악질 판사예요. 최재원 씨 이대 학사 관련해 항소심에서 악질로 때렸던 조영철 이 판사가 블랙리스트 항소심에서 김기춘 시장님한테도 6개월 더 때렸고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이 관련을 다 알고 있다고 물고 늘어졌어요. 그래서 김기춘 시장님의 블랙리스트 재판이 나올 때 이것도 박 대통령이 관련해서 물론 뭐 저는 다 무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서 박 대통령 김기춘 시장님에 대한 죄를 때릴 때 박 대통령에 대한 것도 아마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김기춘 시장님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판은 19일로 잡혀 있다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다음 달에 9월 달에 선고를 내리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봐야 되겠죠. 네,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시간이 가면은 다 알게 되겠지만 전부 다 내용 없는 것들이에요. 어제도 제가 오병호 수석 재판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증인으로 나온 분이 그랬어요. 블랙리스트라는 말은 재판하면서 처음 들어봤다. 박 대통령 계실 때 이런 얘기 쓰지도 않았어요. 오병호 수석도 문화예술진흥 이 관련을 하면서 블랙리스트 건이 나오면서 뒷조사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하여튼 내일 박 대통령 재판은 직권남용 건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뇌물건 당연히 무죄고 네, 저희들이 잘 지켜보고 하여튼 내일 결과에 따라서 또 저희가 어떻게 행동할지 내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응모를 한 분들이 있으시네요.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온 줄 몰랐습니다. 지금 2시 10분인데 줄이 굉장히 기네요. 가방을 놓고 제가 또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아는 척을 안 하겠습니다. 네. 제 태국 집에서 온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아는 척을 안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방을 놓고 제 카페까지 좀 갔다 오겠습니다.